하겠습니다. 건국경제 전 잘 봤습니다. 전 잘 봤는데 조금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보면서 이런 영화가 이제 만들어질 때가 됐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개별적으로 일단 나경원 의원이 처음 시작으로 해서 나경원, 안철수, 김진태, 황교안, 그 다음에 조직 부총장 김종혁, 그다음에 정경희 의원, 박민식 의원하고 박민식 장관하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또 관람한 것 같고 같이 보신 건가? 아무튼 이건 요거 영화를 봤을까? 요거 이제 최보식 이게 언론 여기서 이제 박민식, 윤석열 관람 요런 거에 대한 좀 얘기가 나오던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따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권영세 의원은 이승만 기념사업 회장이니까 이거를 봤을 것 같고, 김종혁 비대위 당 조직 부총장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도 나왔고.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비대위에도 보고했다. 이렇게 김덕영, 이렇게 김덕영 이제 감독이 이렇게 올린 거를 김종혁 비대위 비대위 대응 촉구 보람 느낀다 이렇게 김종혁 비대위 당 조직 부총장이 이렇게 공개적인 얘기 나온 게 그런데 저는 이게 단체 관람을 좀 하시거나 이걸 이슈로 만드는 정도의 좀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지만 뭐 이 정도만 해도 시작이니까. 그리고 선거 앞두고 눈치 보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건국전쟁 영화는 뭐 저는 많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지금 계속 상영관이 줄어들지 않고 있죠. 이게 극장들도 맨 처음에는 이거 누가 보겠어 하고 그랬다가 상영관을 늘려서 지금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국전쟁 영화를 보고 저는 그래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지 이런 생각이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 만나 뵙고 정광훈 목사님하고 동맹이죠. 제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말 중에 너 정강훈 만나면 인생 조지는 거다, 바닥을 기는 거다, 막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당신들 정강훈보다 다 못났다. 내가 우파 바닥에 와서 제일 먼저 들은 게 우파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우파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제일 먼저 들은 게 태극기 상정하지 마, 정강훈 목사 만나지 마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만나보니까 내가 보수에서 만났던 그 어떤 사람보다 말이 통해. 말이 통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 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갸우뚱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는 거에서 뭐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완전히 저 사람들 갸우뚱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개혁에 대해서도 조봉암 중심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수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를 구성하시는 그 이데올로거들은 조봉암 중심으로. 제가 건국전쟁 보면서도 거기 초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토지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장관 시절에 제주 상공회의소 회의실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 이제 저도 아는 분들인데 그 아는 분들 한동훈의 이데올로그로 거기 붙어 있는 분들은 조봉암 중심으로 토지개혁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이거 사꾸라 아니야? 조봉암이 토지개혁을 했다고? 내가 역사에 대해서 공부한 게 있는데 조봉암의 역할이 있는데 조봉암 중심으로 이승만, 김성수 뭐 이런 사람들, 송진우, 김병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조봉암이 토지개혁의 중심,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 좌파 출신들은 저도 좌파 출신이면서 좌파 출신들은 안 되겠군 이렇게 하면서 갸우뚱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정광훈 목사님은 단박에 토지개혁에 대해서도 저랑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몇 가지 떠보는 거 있는데, 이제 가치사슬 체계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어라 윌슨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승만의 내가 그래서 이승만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데 막 이러고, 우파 정치에 대해서도 어라
기독교와 그 정치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제가 배울 게 있고 그래서 내가 이 개새끼들 나를 다 속였구나. 이 국민의힘 이 언저리 제도권에 있었던 새끼들이 다 나를 속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의 기본적으로 호남 지주들의 역할이 컸거든요. 호남 지주들이 그거에 토지개혁에 협조한 게 되게 컸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에 있어서 그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게 저는 육공화국이 끝났다고 보거든요. 육공화국이 이건 육공화국이 답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거기 있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지금의 현 제도와 여러 가지 조건상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해야 살아남는 이 정치 환경 자체도 문제고 여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뭐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남녀 갈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6공화국 체제 하에서는 이게 답이 없겠구나. 7공화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7공화국 넘어가는 거에 키워드들을 저는 여러분 되게 낯설게 보시겠지만 칼 폴라니가 제7공화국 모델의 현재로서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조합주의, 협동조합 있잖아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거를 키워드로 하는 칼폴라니형 제7공화국이 지금 제도권에서 좌파와 우파, 김무성이 여러분 같이 개헌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민주당 애들이랑 같이 개헌하려고 하거든요. 그 같이 개헌을 하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야, 칼 마르크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이런 모형으로 제7공화국을 가려고 하네. 제도권 정치에서. 그래서 저는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때까지 쭉 보다가 국민의힘, 민주당은 제7공화국을 지방분권, 국민의힘 쪽은 호족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호족과 사회주의자들이 배심에 맞아요. 이게 완전히 남미 또는 그 필리핀 모델이거든요. 지주계급, 호족계급과 사회주의자들, 퍼퓰리스트들이 쿵짝이 맞아서 이해관계가 맞는 게 이게 완전히 그러면서 산업자본가들 박살내고 나머지 이제 혁신그룹이나 기업이나 이런 기업을 키워서 주식을 상장한다든지 이런 모델이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쿠팡 같은 경우도 다 외국에 상장이 되죠. 뭐 이런저런 규제 같은 게 막 있잖아요. 노동자를 위한다, 농민을 위한다, 뭐를 위한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가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제7공화국이 결국은 지금 80대 20 상황으로 봐요. 그러면 제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되게 대한민국 조선 새끼들은 결국 이런 새끼들인데 이것들을 데리고 그 8대2 싸움에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갔다는 거 이거 이승만이 진짜 영웅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승만이 지워진 현재가 다시 8대2의 상황이다. 제7공화국은 제6공화국은 결국은 이승만을 완전히 지운 30년이었고 30년 이제 35년 이렇게 되죠. 이승만을 완전히 지운 35년이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뿌리를 뽑는 35년이었고 이 나라는 이제 칼폴라니형 국가 그것도 조합주의로 가고 뭐를 해도 스웨덴 뭐 스칸디나비아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필리핀 남미의 꼴 나는 길로 가는구나 이 나라가.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계속 떠들고 다닌 입장에서 지금 보니까 야, 이 새끼들이 얼마나 내가 눈에 까지였을까. 그걸 이제 알겠는 거야.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내가 얼마나 눈에 까지였을까. 이 새끼 이거 같은 편인데 이거 도움이 되는 새끼인데 밀어내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정광훈 목사 만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모든 게 미스테리가 풀렸어. 이 새끼들 천하의 개새끼들이다. 이승만주의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뿌리를 뽑는 거에 좌우가 합심하고 있다. 이 개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저는 김용민 씨하고도 또 잘 지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좌파에서 제일 친하게 지냈었던 사람 중에서 이제 그 100년 전쟁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되게 이제 폄하했었던 민족문제연구소하고 같이 그 다큐 만들었었던 그 감독님하고도 제가 잘 지내고 대화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저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극단에 있던 사람부터 오른쪽에 극단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좌우의 논쟁의 주요 플레이어들 다 만나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정의당부터 이 정광훈 목사님까지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제 주사파이들이랑 싸웠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스펙을 다 만나봤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계속 그거예요. 정치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정치 협상을 해야 되는 거지. 공짜로 도와주면 진짜 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그 삔또가 나가는 순간이 어디였냐면 그 멸콩 있죠. 멸콩. 대선 때 멸콩 여가부 폐지 이런 걸 있잖아요.
그게 당을 극우화로 이끄는 잘못된 선거 캠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이 씨발 새끼들이 그랬거든요. 야, 이 개새끼들아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권성동 의원팀에서 한 거거든요. 권성동 의원팀에서 여가부 폐지하고 멸콩 그거 여러분 권성동 의원팀에서 했어요. 근데 그 권성동 의원팀에서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이나 상황 설명을 한 게 저였고 그거에 대해서 그 노선을 펼친 건 아무튼 어쨌든 그 당시엔 이준석이잖아요. 반패미 전선을 펼친 건 그걸로 상징되는 이준석이잖아요. 이준석 꼬라지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지금 완전히 주리에서 몰라놨죠. 그리고 저도 지금 이러고 있죠. 아니 그건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선거 캠페인에서 그랬었던 것 자체는 평가는 제대로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니네는 진짜 개새끼들이다. 박살나던 지지율이 멸콩과 여가부 폐지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것 때문 그 여가부 폐지하고 멸콩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선거 캠페인이고 권성동이고 유재일이고 이준석이고 그런 주장을 했었던 새끼는 늘은 권성동 의원은 빼고 그냥 걔하고 저만 개새끼들이라고 할게요. 당을 극우화로 시키려고 했었던 나쁜 새끼들이다. 와, 내가 보고 천하에 이런 개새끼들을 만나 그랬거든. 니들은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호구 병신이 아닌 이상 내가 니들은 다시는 안 도와준다. 어떻게 그거를 말해요. 그래서 성공한 캠페인도 그거를 캠페인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다 찌그러들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를 하러 두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렇다니까요. 아니 그런 거 가지고도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나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는 게 국민 스포츠가 돼 있는데 그걸 누가 제대로 평가하려고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역사라는 것도 어떤 일이라는 것도 시간이 그만큼만 지나가도 그게 고작 대선 끝난 지 2년밖에 더 지났나? 여가부 폐지하고 멸콩 캠페인이 당의 분위기를 극우로 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을 씨발 하는 새끼들이 나온다는 걸 보고 야, 내가 진짜 와, 욕이 나오더라.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참, 저는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을 직접 겪지 말고 겪기 전에 뭐 지랄 하는 이유에는 뭐 이유가 있다. 뭐 그런 겁니다. 대장동 조폭좌파님 감사하고요. 최희진님 감사하고요. 파란 하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네, 토니 초파초파님 감사하고요. 퍼스트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말이 길었는데 그겁니다. 이승만의 신원 회복 그리고 반PC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내팽겨치고 보건의료 있잖아요. 저는 전장현서부터 보건의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산업이 돼요, 여러분. 곧 그렇게 됩니다.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커지고요. 우리의 소비 지출에서나 우리 예정을 보세요. 고령화 사회. 여러분들 남은 돈 이제 늙어서 어디에다 돈을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보건의료예요. 저는 보건의료를 절대 주사파 새끼들한테 보건의료 노조로 넘길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의사들을 내팽개쳤죠. 저는 뭐 2030 애들이 저를 좋아하진 않아요, 여러분. 2030 애들이 저를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걔네들이 좋아하건 싫건 나를 지지하건 말건 나는 이 반PC 노선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반패미 반PC 노선 포기할 수 없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냥 외면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개 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인 저는 정확히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라기보단 더 크게 얘기를 하죠. 해양 세력으로서의 세계관과 교육. 우리가 교역 국가 해양 세력으로서 해양 세력 세계관과 국가관을 대한민국이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장착해야 된다. 라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고 국제적 자유주의 질서, 윌슨주의라고 하는 제가 뚜누이 얘기하는 그 윌슨주의 국제적 자유주의 질서의 2020년 대격돌에서 그쪽 진영에서 이 나라 국민들이 역사관 세계관이 그거로 바로서게 하는 거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동맹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권 있잖아요. 이 정권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이원석 한동훈부터 시작을 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패급 취급하는 우파 내부의 여러 가지 세력들을 보고 나서 통수 맞은 대통령 나는 진짜 저도 별로 여러분 옳다 그르다의 차원이 아니라 통수 맞은 대통령 보면 저는 솔직히 그러면 성렬이 형 통수 맞게 했어. 뭐 대통령이 잘한 것도 없어라고 하지만 통수를 맞건 그리고 잘했건 잘못했건은 둘째치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패대기 쳐져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안 봤나? 박근혜 대통령이 패대기 쳐져가지고 보수가 살았어? 왼쪽 애들이랑 같이 패대기 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보수 학습 효과 전혀 없네. 한동훈, 김경률 막 이런 사람들은 이게 표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갈등 되게 커요. 이런 상태에서 나는 이런 꼴은 못 보지. 뭐 이런 정치 포지션 제가 지금 그래요.